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번 사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사연은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올린 사연인데요. 이 사연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좀 신박한 사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리 아재몽들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쓴 글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사연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엠센 플러스에는 올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는 선생님이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자, 조금 긴 글이 되겠지만 최대한 간추려서 쓰겠습니다. 자, 저는 중학교 2학년 생활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극상위권인 줄 알았어요. 자, 중학교 2학년 동안 항상 내신에서 A를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그때 제가 최고라고 자부했고 전교 1등도 해봤죠. 제 반에서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대수와 미적분을 끼고 영어 에세이를 쓰는 수준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만큼은 제가 항상 앞질렀죠. 자, 시간이 점점 흐르자 뭔가 저와 그 친구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눈앞에 다가와 있는 중간 기말고사를 보면서 시험 시간 한 달 동안에 미친 듯이 그것을 파는데, 그 아이는 평소에는 고교 수준의 학습을 하다가 시험이 3주 남았을 때 시험 대비 학습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하는 공부가 뭔가 균형감이 잡혀져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험이 지나면 잊혀지는 개념들, 오직 하나의 시험만을 바라보고 해온 공부들. 저는 방학을 하자마자 그 친구가 다니는 엄청난 강도의 학원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 세월을 허투루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아버린 그 충격. 그 학원의 원장님은 제게 영어 수학 지필고사 성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성적을 말했으나 제가 생각한 반응과 다르게 그 원장님의 반응은 너무 무덤덤했어요. 곧이어 제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종이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 보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거 이미 전에 학원에서 했던 건데 이 기울기의 값이 이게 마음속에서 이제 읽은 내용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이번엔 영어 문장 5형식 구조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나중에 알았으나 그 문장의 형식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틀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라. 네가 한 것은 공부가 아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은 익혀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저를 두 번째로 낮은 반에 편성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그 아이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반이었죠. 집에 돌아 침대에 누운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뒤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공부란 장기적인 레이스라는 것을. 이제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늦지는 않았을까요? 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깨우치고 내가 지금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깨달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이 선생님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성적 고민이 아니라 우리 아재몽의 그 자존감이 재정렬되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건드려야 될 핵심 포인트는 실력이 아니라 자기정입니다. 나에 대한 정의.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재몽의 정체성, 그 전에는 나는 극상위권이다. 나는 시험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교 1등도 해본 사람이다. 이게 그 전에
내 스스로를 평가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정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실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공부 방식의 구조가 드러난 거예요. 공부 방식의 구조.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재몽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나, 어떤 공부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뭐 그래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시험 한 3주, 4주 전에 몰입력이 최상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 다음에 패턴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빠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3, 4주 안에 그 정도 공부하고 집중을 빡 해서 전교 1등까지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점수 회수 능력이 좋다.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3, 4주만 공부하고 끝날 게 사실 아니잖아요. 진짜 내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쉬운 점은 요건 거죠. 개념을 누적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게 우리 아재몽은 조금 약한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메워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장기 저장 능력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몰랐는데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확 외우는 걸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재능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느 학생은 짧은 시간에 이걸 외우는 건 잘 안 돼. 근데 문제는 이거를 외우려면 무조건 원리, 앞뒤, 논리가 맞아야지만 암기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후자예요. 근데 전자의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후자의 공부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후자의 공부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진도를 빠른 속도로 따라갈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그 장기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력이 좋은 거에 하나, 응용력이 좋아져요. 내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념과 접목을 시켜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리를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의 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문과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보통 전자의 학생들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이과형 학생들이 후자에 조금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평균을 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설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재능은 이거니까 이걸 최대한 살리고 좀 결핍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내가 좀 채워 넣어서 이거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과형 학생, 이과형 학생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걸 나누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문이과가 통합돼요. 선생님 때까지는 문이과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문과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과학 탐구를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을 칠 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챙겨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학원에 우리 아재몽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안 갔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늦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중학교 3학년 특히나 겨울방학은 황금기예요. 황금기.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체계를 다시 설계하기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시기도 좀 길고.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놓친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복습하는 거죠. 채워나가셔야 돼요.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학 파트 놓쳤던 거 있다면 다시 채워넣어야죠. 다른 부분은 그래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화학은 중학교 2, 3학년 과정에서 놓치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못 따라가요. 그냥 아예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할 때 어떤 학생 한번 본 적이 있냐면, 선택 과목을, 그때가 좀 옛날이니까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화학을 선택을 했어. 근데 화학을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 근데 그게 화학이 이제 19번, 20번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수능을 칠 때. 그래서 그거를 화학 선생님, 옆에 계신 화학 선생님한테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한 달, 2달 남았었나? 그때 19번, 20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화학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문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포기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썼을까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거든요. 지금 고3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화학부터 다시 한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지금 수능이 뭐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학 파트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중3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혹시 놓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중3 겨울방학 때 이제 잡아놔야 되겠죠. 황금 시간입니다. 예, 되려 늦은 게 아니라 빠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도 올렸는데, 정리를 하면 그거죠. 점수 중심 사고를 우선 내려놓으셔야 돼요. 점수만 따면 되지 뭐. 근데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점점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이 살아남기가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암기력을. 그 정보력을 AI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뭐겠어요? 뭔가를 기획하고 이걸 응용하고 이걸 일상생활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상상적인 나래를 펼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지식이 블록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접목시키는 걸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점수에 너무 맹신을 하지는 말자. 점수에 너무 목매지는 말자. 그래서 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시험은 결과가 아니라 그냥 점검 도구 정도로 보자. 그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학원에서 뭐 수학이라든가 영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문제양을 좀 줄이세요. 문제양을 줄이고 아마 수학도 문제를 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아재모 어때요? 한번 자기 진단 해보세요.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보세요. 수학인데 그래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 수학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도 나와요. 과학에서는 그래프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래프 분석 못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생각외로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사실. 그래서 이 그래프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X축, Y축, 순서, 그래프 읽을 때 순서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순서를 여러분들 확인하는 것까지 기초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쌤 뭐 해드릴 얘기는 없는데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5형식 얘기를 학원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것들 어렵죠. 어려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추천인데, 선생님은 그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삼원소 영문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영문법 3원소 영문법 책 강추. 그 다음에 복습 주기를 설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재몽이. 그래서 일주일 후에 뭐 그 다음에 2주 후에 뭐 한 달 후에 이런 부분들을 나는 복습을 한 번 더 하겠다. 그렇죠? 근데 내 생각에는 원리랑 앞뒤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습관을 지금이라도 빨리 잡아놓으면 암기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도전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고, 공부를 속도와 구조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능력이 이렇게 빛을 발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재몽은 속도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구조만 좀 잘 살필 수 있으면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쌤은 이 글을 보고 적잖이 놀랐어요.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은인입니다. 그리고 날 기분 나쁘게 하면서 나한테 깨달음을 준 건 아니잖아. 그치?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도 옆에서 좀 잘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지금 뭐 글에서도 사연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뭐 3, 4주 전에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전에는 뭐 고등을 공부를 하고, 뭐 에세이를 쓰고 책을 읽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아재몽이 본 거잖아요. 내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런 공부법이 약간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선망의 대상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 학원에 한번 방문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탁탁탁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아재모. 아까 얘기했잖아. 암기력이 좋잖아.
그게 얼마나 큰 재능인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 공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피크 시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피크 시점을 중학교 때 빨리 찾는 학생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 수능 보기 바로 직전에 찾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 학생들은 재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내 공부법이 대학의 그 공부법하고 딱 핀트가 맞아가지고 거기서 잠재력이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운도 따라야 돼요. 근데 나는 운 같은 거는 믿고 싶지 않고 어찌됐건 좀 빨리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성적을 빨리 올리고 싶다. 그럼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재몽은 본인 메타인지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암기력이나 이런 것들 순간적인 그 집중력은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점으로 해서 이제 원리라든가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 파악하는 부분에다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